자, 보세요. 할게요. 뭐 할 거냐면 수열의 극한 할 건데 자, 여기 있는 거 내용을 한번 봅시다. 지금 뭘 하겠다는 거냐면요. 수열을 만들어요. AN이다. 이제 서프에서 수열이라는 얘기가 처음 나오는데 서프에서 수열이 처음 나오는데 그 수열이 어떤 내용을 하는 거냐면 숫자의 나열을 보는 거예요. 1,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이렇게 생긴 숫자들의 나열을 보는 건데 이렇게 나열을 하다 보면은 우리가 이제 n번째 항이다라고 하고 일반항이다라고 해서 일반항을 구합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이 n이 얼마인지는 관심이 예, 여기 있는 n이 얼마이냐에 따라서 뭔가 그 항의 번호가 얼마냐에 따라서 그 숫자가 얼마이냐 뭐 이런 걸 결정하든가 뭐 아니면 얘를 가지고 뭔가 다른 얘기를 하던가 아무튼 간에 여기서 좀 끊어놓은 다음에 여기까지만 수열을 보는 거예요. 나열되어 있는 모양을. 이게 수열이었다라고 하면 앞에서 배운. 이제 오늘부터는 뭐라는 거냐면 이걸 계속 나열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냐 이제 이거에 대해서 살펴보는 게 수열의 극한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살펴보는 게 수열의 극한인데 하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면 수열을 하나 가지고 와볼게요. 이 수열을 좀 기억을 하면 좋은데 내가 만약에 n분의 1이었다 이렇게 생긴 수열을 하나 가져왔다 칠게요. 그러면 옛날엔 어디까지 한 거냐면 1이고 처항이 그 다음에 두 번째 항은 2분의 1이고 세 번째 항은 3분의 1이고 네 번째 항은 4분의 1이고 이런 식으로 숫자들이 나열되어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얘를 n번째까지 가면 n분의 1이다 이렇게 나열되고 여기서 끝낸 거예요. 근데 이거를 계속 더 나아가도 내가 숫자는 계속 나열할 수 있다는 걸 원래 알고 있었잖아요. 그치? 그래서 이제 이걸 계속 내가 영원히 나열을 하면 얘가 어떤 방향성을 가질 거냐 이제 이걸 얘기하는 게 수열의 극한이에요. 그러니까 얘를 계속 나열했을 때 어떤 숫자라고 얘기할 수 있으면 이제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게 수열의 극한이야. 근데 그걸 교과서에서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밑에 보면 막 그래프들이 책에 보면 그려져 있거든요. 그걸 이제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요. 뭐냐면 이런 식으로 해요. 좌표처럼 이렇게 그려요. 좌표 평면처럼 이렇게 그린 다음에 여기다가 항의 번호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첫 번째 항이고 여기가 두 번째 항이고 여기가 세 번째 항의 자리고 여기가 네 번째 항의 자리고 이렇게 뜨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첫 번째 항일 때 숫자가 1이니까 걔를 1하고 대응시켜서 점을 찍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두 번째 항일 때는 2분의 1일 거고 세 번째 항일 때는 3분의 1이고 네 번째 항은 4분의 1이고 이런 식으로 점을 찍어 나가는 거죠.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그럼 내가 이렇게 점을 계속 찍어 나갔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질지에 대해서 추측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길 거냐면 얘는 아마 계속 가면 0에 한없이 가까워질 거예요.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쉽게 생각을 해보면 부모는 계속 커져요. 무한히 계속 커져요. 계속 영원히 커지는데 여기 분자는 계속 1로 고정되어 있으니까 숫자는 계속 작아지죠. 근데 계속 작아지는데 0 밑으로 그러니까 음수로 내려가진 또 않죠. 그러니까 그냥 계속 0에 가까워질 거니까 얘가 방향성이 0이더라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죠. 그지?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생기는 게 과연 계속 모든 수열에서 성립할지 아니면 다른 모양도 있을지 이런 거를 다 지금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제 이런 걸 배우는 거예요.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이게 개념. 이게 처음 하는 얘기. 이게 이제 처음 하는 얘기고 이걸 이제 조금 구분지어서 얘기를 하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제 보면 수렴이다. 그 다음에 발산이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얘기를 시작을 하는데 수렴한다는 거는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수렴한다.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n이라는 항의 번호를 이게 처음 나오는 기호인데 무한대라는 기호고요. 이 무한대라는 기호는 무슨 뜻이냐면 숫자가 일단 아니에요. 얘는 숫자가 아니고요. 숫자가 아니고 상태를 의미를 해요. 어떤 상태냐면 계속 커지는 상태예요. 알겠죠? 숫자가 아니니까 계산이 안 되고 그냥 커지는 상태다. 이렇게 숫자들이 계속 커지는 상태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면 여기서 n이 무한대로 간다라고 하면 이건 무슨 뜻이 되는 거냐면 내가 숫자를 계속 크게 여기에 있는 n값을 계속 키워보겠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니까 내가 숫자를 계속 나열해 보겠다라는 의미가 돼요. 이해되죠? 그걸 계속 영원히 나열을 해봤을 때 여기에 있는 AN이라는 숫자가 있는데 얘가 과연 어디로 갈 것이냐 이걸 내가 숫자로 대답할 수 있으면 이해됐죠? 무슨 얘기인지? 이러면 얘를 보고 수렴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됐죠? 조금 다시 좀 압축해서 얘기하면 이런 얘기예요. n이 무한대로 갈 때 내가 숫자를 계속 나열했을 때 여기에 있는 항의 값이 특정 숫자에 가까워지면 걔를 수렴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표현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n이라는 숫자가 영원히 나열을 했어요. 그지?
그러면 그때 AN은 어디를 향해서 가요? 0을 향해서 가죠. 그럼 얘는 0에 수렴한다 라고 얘기를 하면 돼요. 이해되죠? 무슨 얘기인지. 자, 이런 거를 보고 수렴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때 여기에 있는 0 같은 값을 뭐라고 부르냐면 이제 한글로 이름을 극한값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알겠죠? 그래서 얘를 보고 이름을 극한값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알파가 이제 이름이 극한값이다 이렇게 된다는 뜻이에요. 이해됐죠? 무슨 얘기인지. 그리고 이렇게도 표현이 가능한데 얘를 조금 더 간략하게 짧게 쓰면 이런 표현도 씁니다. 이게 리미트라는 뜻인데 여기에서 뒤로 들어서 얘를 지웁니다. 뒤에 있는 i하고 t를 지우고 이렇게 쓰면 리미트라고 읽고요. 밑에다가 항의 번호를 무한히 보낼 거야 라는 뜻을 써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주어를 써요. 누굴 계속 나열할지를 씁니다. 됐죠? 그럼 이렇게 썼을 때 얘가 알파라는 값에 가까워질 거야 라고 하면 이게 수렴한다 라는 뜻이고, 아까도 말했지만 여기는 알파가 이름이 극한값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이면 되는 숫자예요. 이해돼요?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으면 여기서 이런 생각하면 안 돼요. 근데 봐봐. 그러면 여기는 AN이 결국엔 알파라는 뜻이냐라고 하면, 그러니까 알파에 도착할 것이냐라고 하면 꼭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이거 숫자를 계속 나열한다고 해서 결국엔 0이 되냐 이거예요. 0은 안 돼요. 그지? 그러니까 여기 있는 질문 자체가 계속 나열했을 때 알파가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계속 나열했을 때 알파에 한없이 가까워진다라는 뜻이야. 도착하느냐는 무관해요. 상관이 없습니다. 알겠죠? 그럼 또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럼 도착하지 말란 뜻이요 라고 얘기하면 또 그것도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써보면 내가 예를 들어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1이다 이렇게 썼어요. 그럼 얘는 계속 분모인 숫자가 커지니까 0에 한없이 가까워져요. 근데 0이라는 숫자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0이라는 숫자가 되진 않지만 얘는 방향성을 물어보는 거예요. 누구에 가까워지냐 이렇게. 그래서 나는 그냥 답을 0이다 라고 쓰는 거야. 도착하지 않았지만. 근데 예를 들면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5다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럼 일단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5라는 수열을 생각해봐라 라는 뜻이에요. 이해되죠? 이게 그냥 숫자가 아니라 리미트 뒤에 있으면 다 수열처럼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5라는 수열처럼 생각을 합시다. 그럼 이건 무슨 뜻이 되는 거냐면 5라는 숫자를 계속 나열하는 수열이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 맞죠? 그러면 이 녀석의 방향성은 어떻게 될 거냐면 누구에 가까워질 거냐면 이 말도 틀리죠? 누구에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그냥 계속 영원히 5라는 숫자죠. 그러면 이렇게 계속 도착해 있어도 수렴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때 극한값은 가까워지지 않고 그냥 그 숫자이지만 그냥 쓰는 거예요. 5다 이렇게. 이해됐죠?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수렴하는 모양 자체가 이렇게 두 종류라고 생각하면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 특정 값에 가까워져요. 그러면 걔도 수렴하는 거고 그냥 그 숫자예요. 그럼 걔도 그냥 수렴한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돼요. 이해돼요? 무슨 얘기 했는지? 돼요? 될 거고. 됐어요 이게? 지금 뭐 하는지 알겠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파악을 해보는 건데 이렇게 파악을 해서 내가 숫자로 대답할 수 있으면 수렴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좀만 더 해봅시다. 그럼 저기 두 번째로 발산이라고 썼는데 발산이라고 써놨는데 이 발산이란 건 무슨 뜻이냐면 의미 자체를 이렇게 해요. 정의 자체를 수렴하지 않는 상태를 발산한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수렴하지 않는 상태를 발산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여기서 감을 잡아야 되는 게 뭐냐면 얘가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수렴한다는 얘기가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항상 포커스를 수렴에 맞춰놓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발산은 별로 안 중요하다는 뜻이야. 알겠죠? 근데 발산하는 모양의 발산하는 모양은요 구분을 해놓기는 해요. 그러니까 별로 중요한 얘기는 아닌데 어떤 모양으로 발산하는지 필요 없고 그냥 발산이에요. 알겠죠? 근데 그냥 구분은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방향성을 생각은 한번 해보자는 거야. 뭐냐면 내가 아까 저기 그림을 하나 그렸는데 이렇게 생긴 좌표 평면에다가 1일 때 얼마고 2일 때 얼마고 3일 때 얼마고 4일 때 얼마고 이렇게 계속 나열을 했을 때 마치 유리함수에서 점근선이 생기듯이 쭉 특정값에 가까워지면 수렴한다라고 했죠. 그래가지고 지금 하나 배운 게 쭉 가까워지는 모양 하나를 배운 거죠. 근데 사람들이 생각을 해보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예를 들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는데 n이다 이렇게 쓴 거야. 그럼 얘는 어떻게 될 거냐면 숫자가 1일 때 1이고 두 번째 항은 2고 세 번째 항은 3이고 네 번째 항은 4예요. 그럼 내가 항의 번호를 키우면 키울수록 여기에 있는 n이라는 수열의 값은 계속 커지죠.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걔를
여기다 대고 표현을 하면 걔는 요렇게 점이 찍힐 거라는 뜻이야. 계속 같이 커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내가 어떤 특정 숫자에 가까워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죠. 그죠? 그러면 그런 애들은 수렴한다 말할 수 없으니 발산이다 라고 얘기를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발산하는 모양은 생각을 해보니 이렇게 계속 커지는 애들이 있을 거다라는 뜻이야. 그래서 걔를 첫 번째로 이렇게 얘기는 해요. n이 무한대로 갈 때 항의 값이 an이 무한대로 간다. 이렇게 생기면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라고 얘기를 하세요. 구분을 해서 얘기를 하자고는 하는데 그냥 발산이에요.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얘를 기호로 쓰면 이렇게 쓰기도 해요. 뭐냐면 얘랑 똑같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다 이렇게 쓰면 얘는 답을 뭐라고 쓰냐면 무한대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또 얘를 숫자처럼 생각을 해가지고 아까 했죠. 숫자처럼 생각을 해가지고 이게 답인가 숫자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또 안 됩니다. 그냥 얘도 항해값이 계속 커지는 상태다라고 방향성을 기록해 준 것 뿐이에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해보면 이번에 n이 무한대로 갔는데 an이 계속 작아지는 상태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숫자들을 조사해봤더니 계속 작아지더라는 거야. 어떤 값에 가까워지지 않고. 자, 그럼 이렇게 계속 쭉 끊임없이 작아지는 값에 대해서는 이름을 뭐라고 붙이냐면 음의 무한대로 발산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녀석의 극한값에 대해서 질문을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대답하면 돼. 그냥 발산해 라고 해서 답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되는데 굳이 방향성까지 물어봐서 대답을 이렇게 해도 상관은 없다는 뜻이에요.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이게 답은 아니에요. 알겠죠? 그냥 발산이에요. 둘 다. 그냥 답을 그냥 발산이다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내용은 막 커지지도 않고 막 작아지지도 않고 어떤 특정 값에 가지도 않는 나머지를 다 모아서 진동한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진동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나중에 하겠지만 이 얘기는 얘는 주로 발예를 들 때 많이 사용을 합니다. 알겠죠? 나중에 발예를 들 때 많이 사용을 하니까 이거 아마 오늘은 못하고 다음 시간에 할 것 같은데 그때 다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배우는 개념이 수렴하고 발산인데 수렴하고 발산을 이렇게 구분을 해요. 수렴은 그냥 특정 값에 가까워져요. 그래서 내가 이 수열을 계속 나열했을 때 어떤 숫자 특정 값에 계속 가까워질 거야 아니면 계속 그 숫자야 라고 얘기할 수 있으면 걔는 수렴이에요. 알겠죠? 그리고 그 이외의 나머지 것들은 다 발산이야. 특정 값을 내가 말할 수 없으면 발산이야. 말할 수 있으면 수렴이고.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 수열이 수렴해요 라고 얘기를 하면 당연히 그 값이 얼마로 수렴하는지도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알겠죠? 수렴하는데 그냥 모르는 값으로 수렴해요 이런 건 없어요. 알겠죠? 무슨 얘기인지? 자, 그래서 문제를 볼 건데 보세요. 오른쪽에 페이지에 보시면 9페이지에 보시면 문제가 나와요. 수렴하고 발산을 구분해봐라 이제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한번 해봅시다. 보세요. 1번인데 쉬워요. 그러니까 자 한번 같이 해보죠. 쉬워도 보세요. 1번에 보면 1,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해서 n분의 1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러면 일단 요거는 기본적으로 기억을 하고 넘어갑시다. 뭐냐면 분모는 계속 커져요. 근데 일단 분자가 특정 숫자로 가만히 있어요. 그럼 걔는 0으로 수렴합니다. 이게 제일 기본적인 수렴하는 모양이에요. 알겠죠? 그리고 대표적인 게 n분의 1 같은 애들이에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0으로 수렴을 합니다. 그래서 수렴한다라고 써주면 되고요. 수렴 이렇게 쓰면 되고 수렴했으니까 얼마로 수렴하는지도 쓸 수 있어야 돼요. 얼마예요? 0 이렇게 쓰면 됩니다. 이해되죠? 그럼 하나 더 해볼게요. 2번은 뭐라고 써있냐면 2번은 마이너스 3, 3, 마이너스 3, 3 이렇게 계속 반복되고 있죠. 그래서 걔는 2번인데 2번은 뭐라고 생겼냐면 이런 식이에요. 마이너스 3이고 3이고 마이너스 3이고 3이고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의 n제곱이고 3이다 이렇게 생긴 일반항으로 쓸 수 있대요. 그리고 이걸 계속 한번 나열해볼까 이렇게 생겼거든요. 대답을 해보죠. 얘가 수렴해요 발산해요. 수렴한다라고 하면 내가 그 값을 얘기할 수 있어야 돼. 근데 얘는 3이었다 마이너스 3이었다. 그럼 내가 얘를 영원히 썼을 때 3이야 마이너스 3이야 모르겠죠. 대답할 수 없잖아요. 계속 바뀌니까. 이런 걸 보고 뭐라고 부르는 거냐면 이런 걸 보고 발산한다라고 얘기를 하면 돼요. 알겠죠? 굳이 진동한다라고 쓸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수렴 발산만 물어봤는데 내가 굳이 디테일한 답을 얘기할 필요가 없죠. 그죠? 근데 굳이 뭐 방향성을 얘기해주면 얘는 진동하는 발산이야 뭐 여기까지 얘기를 해줘도 별로 상관은 없어요. 됐죠? 자 하나 더 해볼게요. 3번은 뭐라고 써있냐면 3번은
처음에는 1이에요. 마이너스. 두 번째는 마이너스 2고요. 세 번째는 마이너스 4예요. 이런 식으로 갑니다. 그러면 얘는 일반항이 어떻게 생겼을 거냐면 마이너스 2에 n-1 제곱이다. 이렇게 생긴 수열이래요. 그지? 그럼 얘도 대답을 한번 해보죠. 얘가 수렴해요? 발산해요? 발산하죠? 그지? 얘는 발산합니다. 왜냐하면 수렴하지 않잖아. 내가 얘가 계속 갔을 때 어떤 값이라고 얘기할 수 없죠. 어떤 값에 가까워진다고 이야기할 수 없죠. 그죠? 그러면 방향성까지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얘는 숫자가 계속 엄청 빨리 작아지죠. 맞아요? 이해돼요? 엄청 빨리 작아지죠. 그러니까 방향도 얘기를 해주면 음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도 괜찮아요.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자, 하나 더 해볼게요. 4번. 4번은 뭐라고 써있냐면 4번은 계속 했던 거네요. 5, 9, 5예요. 자, 이런 식으로 영원히 갑니다. 그러면 얘는 수렴해요? 발산해요? 수렴하죠. 왜냐면 특정각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냥 5죠. 선생님 아까는 가까워진다며요. 아니, 가까워지는 거 말고 그냥 계속 그 값이어도 수렴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얘도 수렴합니다. 얼마로 수렴하냐면 5라는 값으로 수렴하죠. 됐죠? 자, 이렇게 구분할 수 있으면 돼요. 5번 같은 경우에는 2, 4, 2, 4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 얘도 여기 위에 있는 얘 마이너스 3하고 3이 반복됐던 것처럼 얘도 내가 특정값 얼마라고 얘기할 수 없으므로 발산한다 라고 얘기를 하면 되고 5번도 그냥 써줄게요. 얘 5번도 그냥 발산한다. 그러면 얘는 방향성까지 생각을 해보면 커지지도 작아지지도 않으므로 진동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되는 얘기예요. 됐죠? 어렵지 않은 거 같죠? 자, 하나 더 해볼게요. 그 밑에 6번부터 9번까지 있는데 6번부터 9번까지 있는데 얘도 한번 해볼게요. 자, 이제 6번이에요. 6번인데 3-n분의 2다 이렇게 생겼죠. 3-n분의 2다. 자, 대답을 한번 해보죠. 얘가 수렴할까요? 발산할까요? 수렴하죠. 그러면 수렴하면 얼마로 수렴한다까지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얼마죠? 3이요. 그죠? 근데 봐봐, 이거를 교과서를 보면 느낌이 이런 식으로 처음에는 접근을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기술이 돼 있는 것 같아. 이 책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지금 수열 자체가 뭐라고 써있냐면 3-n분의 1이다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쵸? 이렇게 생겼는데 무슨 생각이 드냐면 y는 마이너스, 다시 쓸게요. n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3이다 이렇게 생긴 것 같아. 잠깐만, 이거를 x로 바꿀게요. x분의 마이너스 1이고 더하기 3이에요. 그지? 이렇게 생겼는데 그럼 여기서 정의역이라는 게 생길 건데 내가 여기서 정의역을 뭐라고 할 거냐 이렇게 씁시다. 그냥 정의역을 그냥 자연수집합이다 라고 놓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돼요?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질 거냐면 내가 얘를 그림을 그릴 건데 어떻게 생긴 접촉평면 위에서 그림이 그려질 거냐면 유리함수니까 정근선이라는 게 있는데 정근선이 하나는 x는 0이고요. 하나는 y는 3이에요. 그죠? y는 3이라는 정근선이 생겼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개수값이 마이너스 1이니까 음수니까 얘는 2사분면 방향하고 4사분면 방향의 그래프가 생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길 거냐면 여기에 이렇게 생길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생기는 유리함수 모양의 그래프가 그려지겠죠. 그려졌는데 여기서 이제 어떻게 처리를 하는 거냐면 정의역이 자연수니까 이 곡선 위에 있는 점에다가 그러니까 n, x값이 1, 2, 3, 4 자연수인 값에다가 다 점을 찍어서 함수를 표현을 하는 거야. 뭐 예를 들어 내가 여기다가 1을 넣었다라고 치면은 2가 되니까 맞죠? 예, 1을 넣었다라고 치면 2가 되니까 좀 이렇게 좀 다시 이쁘게 그려볼게요. 이렇게 생겼으면 1일 땐 2고 이해돼요? 그 다음에 내가 여기다가 2를 집어넣으면 얼마가 되냐면 2분의 5니까 2일 땐 2분의 5, 2.5고 그지? 그 다음엔 얼마고 또 얼마고 또 얼마고 이런 식으로 점을 찍다 보면 누구에 가까워져요? 정근선 역할을 하는 값에 가까워지죠. 그러니까 난 얘가 어디로 수렴한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3으로 수렴한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처음엔 접근을 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요. 조금씩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접근 안 합니다. 다른 방법이 있어요. 다른 방법이 있는데 일단 처음에 수열의 극한을 바라볼 때는 이렇게 점을 찍는 방향을 통해서 접근을 한번 해봐라 라는 게 교과서 의미인 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 이제 7번 이런 것도 한번 해볼 건데 얘 같은 경우에는 그럼 어떻게 생겼다라고 추측을 할 수가 있냐면 1차 함수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직선이에요. 그냥 쭉 오른쪽으로 커져가는 직선이에요. 그지? 그러니까 7번이 수렴할 리가 없는 거죠.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계속 커지기만 할 거니까. 물론 감각이 있으면 이렇게도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 얘는 분자는 계속 커지는데 분모는 가만히 있잖아. 이해돼요? 그럼 숫자는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 커지겠죠.
그러니까 얘는 발산할 것이고 방향은 무한대일 거야 라고 얘기를 할 수도 당연히 있습니다. 알겠죠? 예, 그렇게 풀어도 괜찮아요. 그럼 8번도 한번 해볼까요? 8번. 자, 8번인데 8번은 뭐라고 나왔냐면 2고요. 그 다음에 더하기,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4분의 1의 n제곱이다. 자, 이렇게 생긴 값이 있어요. 그럼 얘는 수렴해요? 발산해요? 이건 이제 또 이렇게는 처리를 못합니다. 그래프는 못 그려요. 그지? 자, 그래프는 못 그리는데 그래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얘가 어떻게 될까요? 수렴해요? 발산해요? 수렴해요? 맞아요? 그러면 수렴하면 극한값이 나와야 되죠. 얼마예요? 2죠. 맞아요? 이해돼요? 왜 그럴까요? 봐봐요.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 있는 2라는 숫자는 일단 가만히 있을 거예요. 그죠? 2라는 숫자는 가만히 있어요. 여기에 y값이 2가 있는데 2라는 숫자는 가만히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내가 여기다가 1을 넣었다라고 치면 2에서 얼마를 빼는 거예요? 4분의 1을 빼는 거죠. 2에서 4분의 1을 뺐어요. 그지? 근데 내가 여기다가 제곱을 하면 그 다음에는 얼마를 더하는 거죠? 16분의 1을 더하는 거죠. 16분의 1을 더하니까 이렇게 더하겠죠. 이해돼요? 다시 2에서 그러니까 2 마이너스 4분의 1인 거고 2 플러스 16분의 1인 거야. 그지? 그러면 그 다음 숫자는 얼마가 될 거냐면 2 마이너스 64분의 1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다시 여기 2를 중심으로 조금 아래쪽에 점이 찍일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2 더하기 얼마 얼마야? 64에다가 4 곱하면 뭐 얼마 되겠죠? 예, 4의 4승분의 1만큼 또 더해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2를 근처로 진폭이 점점 작아지는 모양으로 진행이 될 거예요. 그지? 부호는 계속 바뀌어요. 2를 중심으로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방향은 바뀌는데 계속 방향성은 누구를 향해서 접근하는 방향으로 2를 향해서 접근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될 거라고요. 그러니까 얘는 수렴하는 게 맞고요. 수렴하는 게 맞고 극한값은 얼마냐라고 하면 2다 이렇게 대답을 하면 되는 게 맞아요.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예, 이렇게 접근이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9번인데 9번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써있냐면 1 마이너스 2의 n제곱이다 이렇게 써있죠. 9번은 1 마이너스 2의 n제곱이다. 자, 이렇게 써있죠.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될까요? 얘는 수렴해요? 발산해요? 수렴하면 그 값이 얼마인지도 얘기를 하는 게 정상이야. 알겠죠? 얘는 수렴해요? 발산해요? 얘는 발산하죠. 그지? 왜냐하면 자 1이라는 값을 하나 써놓고요. 그럼 1이라는 값이 여기에 이렇게 있겠죠. 자 이게 1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1에서 계속 뺍니다. 근데 얼마를 빼는 거냐면 처음에는 마이너스 2를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2를 더한 거죠. 2를 더하게 되고요. 그 다음은 얼마를 또 빼야 되는 거냐면 4를 빼야 돼요. 그러니까 4를 빼겠고요. 그 다음은 또 얼마를 빼야 되는 마이너스 8을 빼야 되니까 8을 더하는 모양으로 갈 것이고요. 이해돼요? 방향이 어떻게 될 거냐면 이런 식으로 될 거라고요. 그 다음 더 큰 값을 빼고 더 큰 값을 1에서 더하고 이런 방향으로 가지 않겠어요? 그럼 얘는 어떤 특정 값을 향해서 모이는 게 아니라 얘처럼 그지? 얘는 2를 향해서 계속 진폭이 작아지면서 모이잖아? 근데 얘는 1에서부터 계속 벗어나는 진폭이 커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죠. 그러니까 얘는 수렴하지 않아요. 값을 얘기할 수 없죠. 그래서 발산하고 진동합니다. 이건 뭐 안 써도 돼요. 자, 그래서 진동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내가 아무런 테크닉이 없어도 수열의 극한을 일단 내가 답을 할 수는 있어. 그죠? 내가 지금 뭐 성질을 이용한다거나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그냥 모이는 걸 수렴이고 흩어지는 건 발산이야. 그냥 이것만 하나 가지고 문제를 접근하고 있잖아요. 그지? 예, 그래서 그냥 수열이에요. 얘도 나열해서 내가 방향성을 찾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지향하는 거죠. 점점 이거는 안 하게 되는 거죠. 알겠죠? 계속 성질을 추가시키고 계산법을 추가시켜서 이거보다 좀 더 세련되게 그냥 글자를 보고 수열의 일반항을 보고 극한값을 찾거나 발산하는 걸 찾아내거나 하는 방향으로 가보자는 게 핵심이에요. 됐죠? 자, 그래서 밑에 있는 내용들도 있는데 밑에 있는 내용 자 10번부터 13번도 있는데 문제는 이제 이거예요. 자, 기호를 쓸 줄 아느냐 이건데 리미트 AN은 0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AN이라는 수열이 0에 수렴할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알겠죠? 0에 수렴할 것이다 이건데 그러면 밑에 있는 것들 중에서 0에 수렴하는 건 동그라미를 쳐보고 0에 수렴하지 않는 거는 X표를 쳐봐라. 이게 지금 문제거든요. 한번 해보세요. 수렴이 동그라미고 발산이 X가 아니야. 0으로 수렴해야 동그라미예요. 알겠죠? 한번 OX 표시를 해보시고 잘 되면 다음 얘기로 넘어가 봅시다. 이 부분이 처음에 교과서 읽으면 지루해요. 막 그래프 그리려고 하고 그러면 나중에 특히나 그냥 수열의 극한을 이미 좀 배워가지고 할 줄 아는 사람들은 되게 무의미한 작업 같기는 한데 이게 본질이에요. 제일 처음엔 이렇게 했다는 얘기니까
예, 기억을 좀 해두시고. 됐죠? 자, 그러면 OX를 쳤어요? 표시돼요? 일단 첫 번째 거. 자, 10번은 당연히 오죠. 그지? 0만 나열하고 있으니까. 11번인데 11번은 어떻게 돼요? 11번은 5예요, X예요. 0으로 가요, 안 가요? 안 가죠. 그러면 두 번째 질문. 수렴해요, 안 해요? 해요. 해요? 그러면 수렴하면 얼마로 수렴해요? 2로요. 2로 수렴하죠. 보여요, 그게? 그걸 물론 다른 방법을 통해서 알았을 수도 있는데 굳이 다른 얘기를 한번 해보면 이렇게 얘기하면 된다는 거예요. 뭐냐면 자, 이거는 옛날에 유리식 할 때 배운 거니까 기억을 해봐요. 뭐냐면 분모랑 분자가 둘 다 다항식이야. 그지? 이렇게 생겼는데 차수를 보니까 똑같아요. 그러면 이런 거는 정리를 해놓고 문제를 푸는 게 좀 더 유리할 때도 많아요. 무슨 얘기냐면 분자의 차수가 분모의 차수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에는 수학 문제를 풀 때 분모랑 분자의 차수를 분모의 차수가 더 크게 변형해 놓은 다음에 문제를 풀면 편합니다. 그러면 얘를 이렇게 바꿀 수 있죠. 2 마이너스 n분의 1이다. 이렇게 바꿔놓을 수가 있죠. 그럼 이건 아까 했던 얘기예요. 이제 그죠? 어떤 식으로 정리가 될 거냐면 2라는 값이가 있는데 2라는 값에서 처음에는 2를 빼는 거고 두 번째는 얼마를 빼는 거고 2분의 1을 빼는 거고 3분의 1을 빼는 거고 4분의 1을 빼는 거고 5분의 1을 빼는 거고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겠다는 거야. 그죠? 그 다음에 조금 더 다르게 접근을 해보면 원래는 좌표 평면에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있었는데 그지? 점근선이 y는 2인 그래프가 있었는데 그 녀석이 유리함수고 최고차항의 아니 최고차항이래 여기에 있는 계속값이 k값이 마이너스 1이므로 2사분면과 4사분면의 그래프에 그려지는 그 그래프의 자연수 부분만 보고 있는 거죠. 정의역이 이해돼요? 아까 했던 얘기. 그러면서 점점 점근선에 가까워질 것이니까 극한값이 얼마예요? 2죠. 이렇게 파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얘를 극한값이 2로 수렴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되죠. 근데 2라는 값이 0은 아니니까 틀렸다 이렇게 보면 맞다는 거예요.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됐죠? 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해봅시다. 다른 거. 자, 12번은 그러면 얘는 맞아요? 틀려요? 얘는 맞죠? 이렇게 파악하면 돼요. 그러니까 극한값이 0으로 가는 게 가장 기본인데 이런 모양이 0으로 간다는 뜻이에요. 뭐냐면 분모는 막 커지는데 분자는 가만히 있어. 그러면 걔는 극한값이 0으로 간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죠? 자, 4번은 틀렸습니다. 13번은 틀려요. 안 됩니다. 예, 계산을 해보시면 처음에는 1이었다가 아니죠. 처음엔 0이었다, 두 번째는 2였다, 0이었다, 2였다 얘만 계속 반복되는 값이니까 수렴하지 좋지 않습니다. 알겠죠? 이해돼요? 이게 제일 도입부예요. 처음에 배워야 되는 얘기입니다. 됐죠? 그러면 넘어갈게요. 이제 다른 얘기 해봅시다. 두 번째는 뭐냐면 자, 지금까지 뭘 한 거냐면 수열을 하나만 가지고 얘기를 해본 건데 이제는 수열을 두 개 가지고 얘기를 해보자는 게 이제 두 번째 얘기예요. 뭐냐면 이름을 정질 이렇게 부르는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에요. 얘가 알파예요. 자, 그럼 이거를 보고 생각이 나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나야 되는데 뭐냐면 봐봐. an이라는 수열의 극한값이 알파다. 이제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an이라는 수열의 극한값이 알파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얘는 극한값이 존재하는 거죠. 숫자로.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거는 무슨 뜻이냐면 수렴한다라는 뜻이에요. 돼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 보이면 an이라는 요 수열은 수렴하고 있는 수열이다 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알겠죠? 얘가 수렴한다라는 뜻이에요. an이라는 수열이 수렴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n이 무한대로 갈 때 bn이라는 수열이 있는데 얘도 베타라는 값으로 수렴한다 이렇게 써있어요. 됐지? 이해돼요? 여기까지? 자, 그래서 수렴하는 수열 두 개를 가지고 온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an이라는 수열이 있고 그러면 다시 bn이라는 수열이 있는데 나는 얘네들을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눗셈을 해서 더하거나 뺄셈을 하거나 곱셈을 하거나 나눗셈을 해서 결론은 뭐냐면 사칙 연산들을 통해서 새로운 수열을 만들겠다 이거예요. 더하기만 하는 건 아니고요. 빼기만 하는 거 아니에요. 얘네 둘을 더하고 뺀 다음에 뭐 곱하고 나눠 이해돼요? 막 그런 계산을 한 번에 처리를 해. 그래서 뭔가 새로운 수열을 하나를 만들어요. 그러면 새로운 수열이 나왔으니까 얘를 머릿속은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CN이다 이렇게 생긴 수열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새로운 CN을 가지고 뭘 구하는 거냐면 극한값을 구하는 거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CN의 극한값을 구해라. 근데 사실은 걔는 AN하고 BN을 잘 조합해서 만들어낸 수열이야. 그러면 그 수열의 극한값은